직장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얼마나 오른 거야 궁금하실 텐데 보수적으로 4억만. 묶인 돈이 거의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제 돈은 사실상 거의 들어가진 않았죠. 여기는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라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3,800세대로 이루어진 정말 대단지 아파트이고 철산주공 9단지, 10단지 통합 재건축 아파트예요. 2022년 말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미분양 아파트를 제 수강생 분께서 선착순 줍줍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좋은 동호수 로얄동 로얄층을 뽑으셔가지고 현재는 입주까지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방문하는 수강생분 집이 20층 후반이거든요. 정확한 층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이루어진 곳들은 특히나 이 고층이 가지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층이 나중에 팔기도 훨씬 더 좋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층을 좀 지불을 해서라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선물 축하해요, 입주. 네. 역시 술을 좋아해서 술을 내시는데 친구들이 선물로 준 거라서. 술을 좋아할 것 같아서 술을 갖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앵크TV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꾸준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곤이라고 합니다. 이제 30대 중후반이고요. IT 업계에서 지금 개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집 공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산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이제 입주를 해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아이고님은 아직은 이제 미혼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으면 그런 결정을 하는 편인데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청약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자취를 거의 시작한 지 거의 한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넓은 집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 이제 원룸, 크면은 뭐 투룸 이런 식의 임대주택에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되게 좋진 않거든요. 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 집 마련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청약을 선택한 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미혼이고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청약은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3년 뒤에 입주할 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청약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청약 쪽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 이전에는 어디에 계시다가 이사 오셨나요? 많은 지역을 좀 떠돌면서 이제 원룸 자취를 했었고 망원역 거기 근처에서 이제 4년 정도 거주하다가 원룸? 네, 원룸. 그리고 취직을 하고 나서는 영등포에 잠깐 살았다가 여기 바로 옆에 천왕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주택에서 또 한 1, 2년 살았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호동에서 이제 원룸에서 살았다가 그 침수됐던 데는 어디였죠? 영등포 지역인데 그때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렴한 주거를 찾다가 반지하 정도는 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영등포에 되게 저렴한 반지하를 골랐는데 거의 산지 한 5개월도 안 돼서 침수가 나가지고 하필 그때 기록적인 폭우여서 예. 거주지의 역사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처음부터 아파트에만 계속 사시던 분도 있지만 부모님이랑 살 때는 아파트에 살았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다세대 주택에서만 계속 거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3룸 아파트는 전 처음이에요. 네. 성공했네. 다들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년간의 자취 생활에 대한 청산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집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장 적게 들어가는 소액 투자가 청약이라는 거를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청약으로 공부하기로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원래 제가 행크에 입문을 한 거는 사실은 경국매가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입문을 했다가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무주택자는 청약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아파트 청약이랑 구독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구독 스터디에 입문을 하게 됐고 저랑 성향이 맞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죠. 투자에도 사실은 경매, 일반 매수, 청약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향이 맞는 분,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청약은 어떤 성향의 분들이 좀 맞는 것 같나요? 일단 간이 좀 작다라고 해야 되나?
일반 매수도 사실은 당장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청약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이제 중간에 전매를 하든 아니면 내가 등기를 쳐서 들어가든 결정은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겁이 좀 많이 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투자금이 좀 적거나 하는 분들은 청약으로 먼저 시드를 불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내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네, 맞습니다. 하기에는 청약이 좀 더 적합하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신축이니까 실패할 확률도 그렇죠, 거의 적고. 없죠. 네. 근데 실제 청약할 때 가점이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17점인가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가점이다. 사실 뭐 가점에서는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를 맞이했네요. 네. 아마 이 영상 보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 얼마나 오른 거야 이제 궁금하실 텐데 여기가 25평형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분양가는 얼마였나요? 고층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저층보다는 비쌌고 제가 받은 분양가는 7억 8천 이 정도로 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실거래가를 좀 보니까 가장 맥시멈으로 찍었던 게 12억 5천까지 찍힌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차익은 보수적으로 4억 봤어요. 미분양 줍줍으로 투자한 아파트가 무려 4억이나 올랐네요. 직장에 나가면 안 되는데.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해당 아파트가 또 묶인 돈이 거의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대출 규제 전에 제가 잔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7억 9천 분양가인데 7억 6천 5백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 돈은 사실상 거의 들어가진 않았죠. 참고로 이제 지금은 대출 제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대출 정책이 반영된 내용이라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유리한 제도가 지금은 안 되니까 불리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방법은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집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몇 평이죠? 여기 일단 25평이고요. 3베이 판상형 쓰리 아파트고요. 판상형이고 도면은 한번 첨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옵션은 뭘 한 건가요? 제가 옵션은 사실 크게 안 했고 중문이랑 에어컨 4대 했고 그리고 안방에 사실은 붙박이장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중문이랑 붙박이장은 굳이 왜요? 이유는? 중문은 사실은 이제 입주박람회 같은 데 가면 저렴하게 더 이쁜 디자인으로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붙박이장은 침대 놓으니까 엄청 좁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기다 놓을 바에는 그냥 방 하나 놓는데 드레스룸을 만드는 게 낫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엔 침대 사이즈도 커지니까 장이 있으면 공간이 이제 네, 너무 맞아요. 협소하다는 거네요. 입주하기 전이니까 사이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도면이 돌거든요. 도면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 도면을 확보하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가정 가구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옵션도 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만족하시나요? 에어컨은 너무 만족합니다. 얼마 주고 한 거예요? 한 대당 한 120 준 것 같은데. 네 대니까 네, 한 500만 원. 네. 근데 저는 처음 이런 걸 써보니까 네. 앱으로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에어컨은 설치만 일단 해놓으면은 나중에 집 팔거나 매매 전세 맞아요. 줄 때도 훨씬 더 용이하니까 이 시스템 에어컨은 되도록이면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중문 잘 안 하는데 원래 살던 데가 추웠어요? 아니요, 다들 하니까. 보통 약간 우풍이 있는데 살거나 이거 그냥 자동으로. 아, 자동이에요? 네, 이게 자동인데. 아, 우와.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에서는 자동으로 원래 안 열리고 현관에서 들어올 때만 자동으로 열려요. 아, 여기서 안 열려야 원래는 되구나. 여기서는 화장실 이거 눌러서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 자동 중문은 처음 봐요. 자동 중문은 사실 추천드리긴 하는데 어. 옵션으로는 좀 아, 사실 입주 박람회에서 더 괜찮은 디자인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넘었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아. 네. 참고로 그 신축 아파트는 옵션 기간에 옵션을 선택하면 나중에 취득세가 거기 옵션가에 붙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신축 아파트 옵션을 한다면 시스템 에어컨 이건 이제 배관을 쭉 라인을 깔아야 되니까 또 나중에 사설업체 쓰려면 도배를 다 뜯어내야 돼서 시스템 에어컨까지는 추천드리는데 중문이나 다른 것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알고님 말씀처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 옵션 하나 더 하셨다고 해서 또 하신 게 이제 여기 네, 이겁니다. 붙박이장인데 붙박이장. 이건 진짜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아 좁아서
하나 더 있어요. 옵션은 아닌데 도면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도면? 게. 예, 왜냐면 저희가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문이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공간이 사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뭐 트레이 같은 것도 넣으면은 좋은데 문 때문에 여기다 짐을 못 넣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이거를 이제 반대로 여는 걸로 바꾸는, 아니면 이렇게 미닫이로 아, 예,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닫혀요 그러면? 이렇게 닫히긴 하는데 아, 근데 뒤에 이제- 공간을 못 쓰네요. 예, 뒤에 공간을 아예 못 쓰고 아, 이제 세탁기 문이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기도 부딪히고 이래서 맞아. 항상 이 공간 때문에 이슈도 항상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냥 여기가 이제 뻥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단지 안에서의 맨 거의 앞에. 가장자리에 있는 동이어서 뭐 바다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데는 되게 답답한데 여기는 그래도 좀 트여 있죠. 네. 뭐 소음이나 이런 거는 들릴 리 없. 전혀 없습니다. 네. 예전에 뭐 살 때는 뭐 소음도 네. 그냥 옆집 화장실 소리도 들려서 그렇죠. 고층의 장점이라면 이제 지상층의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도 안 들리고, 새 아파트 특징 중에 하나가 철제 난간이 아니라 유리 난간. 유리난 거. 뭔가 뷰가 깔끔하죠. 안에서 밖에 봤을 때 뷰가 깔끔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사 올 때 네. 이제 사다리차가 안 네. 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써야 된다는 점. 공부 열심히. 네. 행크 거의 웬만한 수업은 다 들었으니까 사실 이제 청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네. 좀 막막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도 모르니까 제가 사실 청약 이제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용인에 있는 어떤 한 단지를 무지성으로 이제 넣었던 적이 있어요. 떨어져서 다행이었지만 그 정도로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겠다는 생각 없이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막 무지성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올 수 있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초보자라면 이 부분만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신의 소득이랑 자산 수준은 확실하게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고, 만약 청약을 하신다면 청약 가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이제 청약금 가점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내가 모르는 어떤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면 청약할 때 실패는 하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갖고 있는 자금, 그 다음에 발생시키는 소득, 그리고 본인의 청약 가점 말씀해 주셨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을 포함한 이제 가족분들 혹시라도 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는지,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의 명의로 해드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종종.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녀분들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청약하기 전에 방금 말씀 주신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 공개가 쉽지 않은데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많이 또 집값이 올라서 너무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랑 비슷한 또래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본금이 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청약을 먼저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청약하면 배년 선생님의 구독 스터디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공부할 때는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지? 왜 내 상황은 좋지 않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공부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집값은 비싸고 상황은 좋지 않고 나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투자금이 적고 이렇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기회로 또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고 싶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공부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